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아침 7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소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금방 하다가 실수를 해서 뭘 지웠습니다. 잠깐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실수를 해서 잠깐 지웠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때입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인요하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이준석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주최하는 토크쇼에 참석했는데 인요한 씨가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어로 이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만나고 돌아갔고요. 인요한 씨가 환자가 어디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이준석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대답만 듣고 돌아왔다. 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요한 위원장은 환자는 내가 더 잘한다 면서 끝까지 이 전 대표를 끌어안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의사이니까 의사가 환자 잘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사람의 병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적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도 사회적 의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다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인요한이든 이준석이든 두 사람 다 환자다.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환자다. 다음 뉴스 갑니다. 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광만, 김용두, 조희래, 정영환 등 4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분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두 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는 전 대법관, 그 다음에 정영환 씨는 교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거론될 사람은 김용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수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체제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 차장을 거쳤어요. 김용두 씨는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이 누구 밑에서 했느냐? 이름 악명 높은 김명수 밑에서 행정처장을 했어요. 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법관이네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김영도. 그래서 지금은 헌재 재판관이다. 이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다 하는 겁니다. 조희대 씨는
경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대법관이네요. 조희대 씨는. 예, 조희대 씨는 현재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 예, 그 사람은 대법관. 그 다음에 이광만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자, 제가 이 정영환 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제가 꼭 4명 중에서 고른다면 꼭 한 사람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환 씨입니다. 이 나머지 세 사람은 이 사법 카르텔에 아주 꽉 스크럼을 짜고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환 씨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영환 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판사를 한 10년 했고 오래전 이 사법부로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법 카르텔, 그 견고한 사법 카르텔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사법 카르텔의 이 스크럼을 짜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이광만, 김영두, 조희대 이런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영환 씨가 좀 더 개혁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세 사람은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교섭해서 보여드립니다. 왜 이 사법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수십 번 보여드렸습니다. 수십 번 보여드렸어요. 차필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못 읽어요. 근데 1심, 2심 판사는 이거 잘 읽는데요.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대법원에 가서 심리불속행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렸어. 헌법재판소의 위원이냐 카카시켜버렸어.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읽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증해달라고 하는 검증이 있습니다. 11월 16일 2시 15분 서울지방법원 동관 558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루어져요. 서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재판이 이거를 다 눈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판사들이 안 보고 그냥 판결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판의 꼬라지입니다. 그거 뭐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법 스크램을 짜고 있는 그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고한 카르텔, 사법 카르텔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당역에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붙인 현수막입니다. 좀 더 큰 것을 보여드립니다. 역시 사당역 부근의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개첩한 현수막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해킹 침투 방관하는 선관위 해체하고 선거관리는 행안부에서 라고 하는 이 현수막인데요. 제가 사흘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내일로 미래로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선거관리는 행안부에서 하자고 현수막 붙인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는 항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우, 당신 아주 일 잘하는 거야. 내일로 미래로당 정말 당신이 진짜 당신이 정당이야.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요게 끈이
끈이 이렇게 쭉 쳐졌어.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끈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다시 달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거듭 그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로 미래당 당신이 진짜 당이야. 정말 당신 잘하는 일이야. 라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내일로 미래당입니까?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런 현수막을 붙여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당 얘기에서 이걸 봤는데요. 선거관리는 행안부에서 하자면서요. 예, 그게 우리 당의 정식 당론입니다. 아니, 행안부에 선거관리에서 수십 년 동안 잘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자꾸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걱정스럽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이제 국민들이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주동식 씨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주동식 씨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주동식 씨를 상당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정직한 지식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동식 씨의 글을 전부 읽어드립니다. 자, 일단 개표 조작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거 소송이 들어와 재검표를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아예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가 그 작업을 한다면 몇십만 장의 투표용지를 서로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걸 인쇄기로 찍어낼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정선거 소송에서 재검표한 투표용지들 도장이 모두 다르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빈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동원했을까요? 최소한 100명은 몇백 명은 동원했을 겁니다. 작업하는 장소는 어디를 이용했을까요? 돈은 얼마나 줬을까요? 교육도 했을 겁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또 다른 의문도 생깁니다. 이렇게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는데 왜 어설프게 배추는 투표진이 일장기 도장인이 하는 게 생겼을까요? 아니, 투표함도 바꿔치기 하는데 그렇게 막강하고 유능한 조직이 가짜 투표용지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참. 가짜 투표용지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찍어서 만들었다면 원래 진짜 투표용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태웠을까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서를 폐기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투표용지를 폐기 처리하는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혹시 그 진짜 투표용지들 재활용 업체들을 불러서 처리했을까요? 폐지값 받아서 회식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네요. 불초 소송은 아무리 해도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개표에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론 자체가 아무리 따져봐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의문입니다. 라고 하는 주동식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거듭 말씀입니다. 저는 주동식 씨를 좋아합니다. 저는 주동식 씨가 매우 착하고 심성이 착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부층이라고 그래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층.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층은 두 가지 층으로 나뉜다. 사악한 사람이거나 아주 순진한 사람이거나. 지금 주동식 씨는 아주 순진한 사람에 속합니다. 자, 제가 주동식 씨에게 다음과 같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여성의 브래지어입니다. 여성의 브래지어. 제가 주동식 씨에게 꼭 이 여성 브래지어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여성 브래지어 안에 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상기업 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형상기업 합금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형상기업 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주동식 씨에게 설명드립니다. 이 형상기업 합금은 이 브래지어에 사용하는 형상기업 합금은 사람의 온도, 사람 신체의 온도가 딱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즉 브래지어를 세탁기에 놓고 돌리면 찌그러집니다. 세탁기에서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이 여성의 가슴에 딱 착용하면 딱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합니다. 주성씨 이해하셨습니까? 형상기억합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형상기억합금이 들어가 있는 브래지어를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찌그러진 것을 가슴에 부착하기가, 여성들은 가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데 찌그러진 브래지어는 착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딱 닿는 순간 사람의 체온 후에 딱 닿게 되면 형상기억합금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브래지어에 형상기억합금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주동식 씨. 이게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씨 제8급 지역구죠. 자, 아주 빳빳하죠. 주동식 씨도 투표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놓습니다. 접어서 투표함에 놓지요. 그러면 개표를 하게 되면 접혀진 상태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접혀진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권 투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이렇게 투표지가 빳빳하냐라고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형상기억종이다 라고 하는, 형상기억종이다. 즉 오래 두면 빳빳하게 펼쳐집니다. 이게 선관위의 주장이 형상기억종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주동식 씨 좀 잘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에드와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조롱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형상기억종이 한 장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형상기억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형상기억종이 사겠다. 한 장당 1억 주고 사겠다. 형상기억종이로 소지하신 분이나 제작이 가능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일반 전지 크기 하나에 1억 원을 드리겠다. 형상기억 종이를 갖고 있는 분은 내가 구매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상에 형상기억 종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검표장에서 이런 종이들이 나옵니다. 이걸 싫은 거예요. 주동식 씨는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아니, 중앙선거에 국가기관이 저럴 리가 있어? 주동식 씨처럼 착한 사람은, 주동식처럼 심성이 아주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기관이 그런 거를 했다는 것을 믿기가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운 겁니다. 주동식처럼 착한 사람, 한민호 씨처럼 착한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선거관리에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거 엉터리 나라였잖아 지금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 동안 주동식 씨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타조는 맹수에 쫓기면 머리를 땅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동식 씨가 이 엄청난 사실, 국가기관이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속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동식 씨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사작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엔테베 작전을 할 때, 공격할 때 민간 항공기 밑에서 정투기가 따라갔어요. 한니발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아무도 그것을 넘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비를 허술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댓글이 들어왔어요. 주동식은 프락치다. 아니에요. 주동식은 프락치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분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당역에서 우리 그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붙인 그 현수막에 행안부로 옮겨라. 선관위에서 행안부로 옮겨라. 그 엄청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국가기관에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매일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착하세요. 아주 올바라요. 교과서에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어제 또 결국 밥 먹고 나서 차 한잔하다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중앙선거관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대한민국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그럴 리가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업의 회장이죠. 사장이라 제가 했죠. 5만 원짜리에 한쪽 끝에 1,000원짜리가 인수이 되면 사장님 그거 월급 직원에게 주시겠어요? 대답을 못해요. 자, 이제 부정선거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다 아는 단계까지 왔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됐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끝까지 사악해야 이익이 생기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이제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고혈압 수치라고 보자 이게요. 고혈압 수치가 69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야죠. 근데 이 수치를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당신 곧 죽어. 고혈압이 너무 높아.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요? 듣기 싫어요. 난 병원에 가기 싫어요. 이겁니다. 이게 주동식 씨. 이게 주동식 씨. 그리고 부정선거를 믿고 싶지 않은 아주 선량한 시민들이 그겁니다. 아니 내가 왜 하나 고혈압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어야 돼요. 이 수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요. 고혈압 환자로.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수치를 확인하고 원인 처방을 해요. 원인을 처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부정선거 묵인하는 국민의힘 당도 대통령도 배신자다. 자유애국 동지들이여 총집결하여 분노하라.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세력연합과 자유대한국민모임회의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광고 카피는 부정선거 묵인하는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배신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소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분은 왜 국민을 배신했을까? 왜 배신했을까? 본인이 선거 부정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이제는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이 범죄를 저지른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으로부터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을 협박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웃고 있지만 협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받고 있다. 국민을 배신했다. 자기의 한산한 살 길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일당 독재, 공산 독재의 체제로 빠지게 만들었다.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했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십시오.
자, 오근호 씨가 넘어가기 전에 그럼 윤석열은 왜 연루가 되어 있을까? 윤석열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했습니다. 지난 경선에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오근호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조작 방법을 알아보자. 한국 여론조사 조작을 이해하려면 캐티를 알아야 한다.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이라고 하는 시스템, 캐티. 컴퓨터 활용 전화 면접 시스템입니다. 먼저 오토콜 방식으로 서버가 전화를 걸고 연결합니다. 그 여론조사하는 상담 직원이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기가 전화를 겁니다. 여론조사 조사원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캐티 서버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면 조사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몰라. 컴퓨터가 전화를 걸고 저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조사원에게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캐티는 서버 DB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걸어준다. 이때 해커나 내부자가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전화번호 특정 번호로 바꿀 수 있다. 10에서 20% 정도만 전화번호를 훔치기 때문에 조사원은 눈치채지 못한다. 자기가 직접 조사하는 조사원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전에 훔친 번호에서 사람이 대기하고 답변을 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요즘에는 사람이 필요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음성을 샘플링하여 AI가 대신 답변한다. 여론조작을 완벽히 한다. 여론조사 회사가 자기 조사 직원들을 속이고 10에서 20% 정도 여론조작 답변 시스템에 전화를 연결하여 조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작하니 여론조사에서 과학적 분석은 불가능하다. 나경원과 김기현이 당대표 여론조사가 이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오근호 대표를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을 봐라. 윤석열을 봐라. 윤석열, 부정선거가 어딨어? 예, 윤석열을 보세요. 이것이 오근호 대표의 글입니다. 자, 자유통일당에서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선거 조작 규탄 투표 수개표 청취 국민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오후 1시이고요.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합니다. 예,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할 생각입니다. 참석자로서 멀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 집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수막이 한동훈 씨 집 앞에 붙었다고 합니다. 열린민주당이 타워팰리스 앞, 아마 한동훈 장관이 타워팰리스에 사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타워팰리스가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앞에 이런 현수막,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즉각 해명하라. 한동훈 장관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즉각 해명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을 열린민주당에서 붙였다고 합니다. 미디어워치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변희재가 국가수 태블릿 감정 결과를 왜곡 보도한 MBN 김일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변희재 씨는 국가수의 태블릿 감정 결과 조작은 없었다는 취지 허위 발언과 허위 보도를 내보낸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뉴스톱 대표가 김준일 씨군요. 이를 방송한 MBN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변 대표는 10월 초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서 피고들, 즉 뉴스톱 대표 김준일 씨 그리고 MBN 방송사의 발언 및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적시에 해당하고 최소한의 취재나 조사 없이 이루어졌음에도 단정적 표현과 경멸적 뉴스의 표현을 동원해 변희재를 공격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변희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변희재 씨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다
동의를 뭐라 그럴까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태블릿 PC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변희재 씨가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수에 대한 문제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감정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작의 흔적을 발견해냈습니다. 국가수가 태블릿 감정 결과 태블릿 감정 결과가 조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피고들에게 적당한 형량의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좀 다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정치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공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공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보면 LH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에 들어선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75%, 295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에 맞춰 LH가 이런 것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행복주택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도 10월까지 2017년 6월까지 입주를 마친 4,857가구 중 31%는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미분양이 30%씩 되고 그다음 70%씩 되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공기업 LH가 왜 아파트를 지어야 하죠? 아니 우리나라의 삼성건설, 대림건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잘 짓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가 집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보를 기둥을 빼먹었다 철근을 빼먹었다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아프리카 국가예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지 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짓냐고요? 그거 다 지금 미분양 생기고 난리 치잖아요. 철근 빼먹어서 다시 져줘야 하고. 근데 또 선거 공약 보면 또 짓겠대 그런 주택을.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똑같아요. 나라 망치게 하는 거는. 저는 주장합니다. LH공사는 폐쇄해야 합니다. 민간이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망해도 민간이 망하는 거예요. 손해도 민간이 보는 거고.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냐고요.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아파트 질지 몰라서 정부가 직접 져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나라를 망치는 데는 모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공기업이 집을 지어야 된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지금도 댓글 들어와요. 공기업이 지어야 된다고. 공기업이 지으면 싸다고. 싼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세금으로 돌아와요. 미분양도 세금이고 철근 빼먹어서 다시 지은 것도 세금이에요. 답답합니다. 다음 갑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당에서 지금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현수막을 붙이고 있고요. 내일로 미래당에서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은 제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적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굽어살피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신이여 대한민국을 굽어살피소서.